안녕하세요. 방랑신도시TV입니다. 이번에 광교 신도시 세 번째로 저는 상현역 일대의 호수마을과 광교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신분당선역에 따라서 세 곳으로 나눠봤는데요. 광교역, 광교중앙역, 상현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위치는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주변에 이제 동쪽으로 쭉 가면은 에버랜드가 나옵니다. 마성이라고 하는 곳이 에버랜드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동쪽 하면은 이제 수지지구가 나오고 서북쪽으로 하면은 의왕시와 안양시, 그다음에 서쪽으로 하면은 수원과 화성시 일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도시가 광교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교 신도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광교 일대, 광교 에빈타운, 그다음에 광교 중앙역 일대, 그다음에 이 상현역 일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난 비디오에서 광교 에빈타운과 광교 중앙역 주변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 빨간 네모에 해당하는 상현역 일대 광교마을과 호수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자, 이곳은 용인시랑 수원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이곳이 용인시인지 수원시인지를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네모를 가로지르는 그 고속도로가 보이는데 영동고속도로입니다. 그 영동고속도로 기준으로 북쪽은 광교마을이라고 하고 남쪽은 호수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북쪽에 해당하는 광교마을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교마을, 어수마을은 이렇게 남북으로 되어 있어서 보시기에는 나란히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운데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서 실제로는 조금 가깝지만 좀 먼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도로도 광교중앙로, 법조로, 광고 호수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광교마을부터 보면요, 북쪽에 이제 상현역부터 시작해서 서쪽 아파트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7, 8번에 해당하는 이 광교마을 동쪽까지 낱낱이 한번 걸어 다녀봤습니다. 광교마을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신분당선의 상현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교마을이라고 해서 절대 그 광교역이 아닙니다. 방금 그 다리 넘어서 있는 곳이 이제 그 호수마을이고요. 자, 이렇게 광교마을 중심 상가, 상현역 쪽 광교 신도시는 아무래도 수지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습니다. 예, 상현역 이렇게 출구 기준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오피스텔이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식당도 많고, 예, 상가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편입니다. 요즘 신도시들이 좀 빈 곳이 많은 데 비해서 말이죠. 상현역 3, 4번 출구 쪽에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입니다. 저는 이제 차 들어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실제로는 보행자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하고 아파트가 매우 가깝습니다. 예, 이렇게 아파트가 굉장히 높은 게 좀 특징이었네요. 물론 이제 다른 광교 쪽에도 이런 아파트들이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광교마을 45단지 아파트 나옵니다. 참 단지 수가 상당히 큰데 그만큼 그 숫자도 많이 큽니다. 예, 몇천, 몇백, 몇 동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상현역 3, 4번 출구 쪽은 이 두 아파트 단지가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현역 1, 2번 출구 쪽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강교 상록차이 아파트입니다. 이쪽도 아파트가 상당히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앞에 그래도 광교마을 중심 상가가 있어서 단지 내 상가는 좀 작은 편입니다. 이렇게 위에 차가 안 다니다 보니까 좀 확실히 아파트 단지가 좀 쾌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좀 있네요. 예, 자이를 지나면 나오는 게 이제 광교마을 휴먼시아 41단지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전형적인 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랑 좀 아파트 모습이 비슷해서인지 몰라도 되게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 골다리를 통해서 광교마을과 호수마을을 오갈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에 고속도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골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41단지 옆으로는 이렇게 하천도 흐르고 있고요. 저수지로 들어가는, 그리고 이렇게 반대편에 아파트들도 있고 운동하기도 여건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립 어린이집도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 유치원 보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집에 오피스텔 아파트 같이 생겼는데 보니까 오피스텔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요.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광교마을 40단지 아파트였습니다. 광교마을인데 수원시입니다. 다른 곳은 그래도 용인시들이 많았죠. 대부분이었죠. 근데 여기는 이 아파트 단지만은 수원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넓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개수, 건물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내부까지 들어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바깥 쪽에서 좀 찍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아파트가 정말 많습니다. 40단지 아파트 옆쪽으로는 이렇게 광교 숲속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처럼 작게 조성을 해놨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그 옆으로는 이제 빌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어, 좀 저기 멀리 수지 상현지구도 보이네요. 빌라들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신도시에서 높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수마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마을 쪽은 상현역에서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중심지 잡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우선 저는 휴먼시아 아파트 제일 서쪽부터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법조타운 들어가 보고 신대 저수지까지 이렇게 낱낱이 여긴 또 돌아다녀 봤습니다. 호수마을 32단지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매우 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슈퍼와 편의점이 같이 있어서 뭐 밤에 배고파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입주자, 방문자 이렇게 다르게 해서 입구를 해놨네요. 보통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작으면은 이런 걸 못 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입주자, 방문자 분리되어 있는 넓은 출입구가 두 곳이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앞 가장 큰 길인 광교중앙로입니다.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건너편입니다. 예, 이제 법조타운 쪽으로 한번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지금 건너왔습니다. 예, 이렇게 상가들이 있는데 상가들이 상점이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빈 곳도 좀 보였고요. 법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검찰청이 있기 때문에 법조타운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호수마을이라고 하면서도 법조타운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법조타운에서 조금 더 들어오면은 이렇게 참누리 레이크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제 말 그대로 저수지 옆에 있어서 레이크 아파트라고 하는 것 같고요. 건너편에 이렇게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건너편으로는 이렇게 빌라와 여러 상점들이 있는데요. 뭐 외식하기는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저수지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로는 호수마을 상록 아파트가 있고요. 그래서 저수지가 보이는 전망 좋은 집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광교 호수공원의 일부를 할 수 있는 신대 저수지입니다. 광교 신도시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교에는 이렇게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인데요. 저는 신대저수지를 먼저 가봤습니다. 이렇게 되게 잘 조성을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법원 쪽도 보이고요. 다음으로 이 동네에는 어떤 대중교통 노선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판교, 양재, 강남은 신분당선 이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조금 비쌀 수는 있어도 그 비싼 만큼 시간은 확실히 아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도심행 노선으로는 M5115번이 있습니다. 이 노선은 이제 상현역에서 출발해서 광교중앙역, 광교 웰빙타운 이렇게 광교 신도시를 전부 경유해서 서울 도심으로 이어주는 노선입니다. 버스 특성상 정류소를 많이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광교마을과 호수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은 상현역 정도라는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M4101번도 있는데요.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상현역에서 출발하는데 서울로 가는 기준으로 하면은 M512호랑 반대 방향에서 승차하셔야 됩니다. 예, 이 노선은 광교마을 분들보다는 수지 쪽의 수요 더 중점으로 둔 노선이기 때문에 수지를 거쳐서 이제 판교 IC를 이용해서 경고속도로 경유 그리고 이렇게 도심으로 갑니다.
M511 5번에 비해서 도심 경유도 조금 다른데요. 이제 종로를 간다는 점과 그리고 서울역까지 가는데 북창동 왕복 운행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115번보다 배차가 훨씬 좋습니다. 차가 훨씬 자주 온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다음은 강남역 가는 8201번인데요. 자, 이거 지금 두 노선이 광교마을 쪽에서 노선이 같아서 이제 색깔 하나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노선은 지금 강남역 가는 노선인데 약 일주일 후면은 노선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 알아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노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남 가는 또 다른 노선으로 1570번이 있습니다. 이 노선은 광교마을 거쳐서 성복동 그리고 용인 서울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양재 강남 신노현역을 이렇게 편도로만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리는 곳과 타는 곳 정류장이 서울 구간 내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남 가는 노선은 1550번인데요. 이 노선은 이제 1570번하고 조금 다른데 수지 안에서 구간이 좀 다른데 상현동과 신봉지구를 거쳐서 양재 강남 신논현 이곳은 편도 운행하는 것 같은데요. 1570번보다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노선의 굴곡도 있고요. 그러나 이 두 노선이나 8201번이나 모두 다 상현역에서 신분당선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한 이 노선들은 광교마을보다 수지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 5500-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이 선형을 통해서 이렇게 상현동, 광교마을과 상현동과 신봉동을 통해서 도심까지 간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M버스에 비해서 장점을 갖고 있다면은 한남동 순천향대학병원에 정차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M버스들은 이곳에 정차하지 않고 바로 통과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도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노선 같은 경우는 목적지에 따라서 한남동에서도 다른 노선을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잠실역 가는 6900번이 있는데요. 이 노선은 말 그대로 잠실역까지 간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일단 고속도로를 하나도 거치질 않고요. 그리고 수지 안에서도 굉장히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광역버스지만 구간 승객 위주의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노선을 타고 광주에서 이 노선을 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갈 만한 도로는 사실 없습니다. 판교만 해도 신분당선이 압도적으로 빠르고요. 지금까지 언급한 광역버스 노선들 중에 M511 5번 정도 제외하면은 광교마을보다는 수지를 더 중심으로 둔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광교마을을 경유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일반 버스 노선들을 좀 보실 텐데요. 32-3과 32-4 그리고 20번 세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2-3과 32-4는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 전체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노선들 같은 경우는 광교 중앙역, 그 다음에 아주대, 수원역을 거쳐 고색동과 봉담, 그리고 향남 발안이라고도 하죠. 그 1, 2지구까지 가는 긴 노선입니다. 이 두 노선은 거의 노선이 똑같고 향남 1, 2지구에서만 노선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도 이 두 노선은 배차가 썩 좋지 않은 노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수원역보다 더 서쪽으로 고색동이나 봉담 가실 분들은 그냥 수원역같이 다른 노선을 타고 다른 35번이라든가 38번으로 환승하는 게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줄여줄 거예요. 32-3과 32-4가 만약에 금방 온다 그러면은 곧 도착 이러면은 운 좋다, 오늘 운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파란색 노선대로 가다가 밑에 보라색이 보이시죠? 그 보라색 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노선이 이제 20번인데요. 20번 같은 경우 광교마을과 법주타운을 거쳐서 팔달문, 그 다음에 병점, 그다음에 오산까지 가는 이 광교 신도시에서 오산까지 가는 둘밖에 없는 시내버스입니다. 또 201번이 있긴 한데 그거에 비해서도 좀 자주 다닙니다. 수원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라는 수원역을 거치지 않을 정도로 노선은 직선화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세류역 인왕 구간은 1호선에 비해서 소요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하철이 훨씬 빠릅니다.
다음 8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노선으로 가다가 빨갛게 가는 노선이 81번이고요. 광교마을과 이 광교 중앙역 일대를 구석구석 돌아주지만 그 광교를 벗어나는 순간에 노선이 상당히 직통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원, 인계동, 메탄동 이쪽을 다 가고요. 그리고 수원터미널을 거쳐서 화성시 병점까지 갑니다. 이 점에서도 지하철 1호선이 커버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감으로써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4번을 보시면요. 파란색 노선대로 이제 시작하다가 이제 빨간색 줄대로 이렇게 가는 노선입니다. 광교가 광교 중앙역 일대를 구석구석 돌고 그리고 이 노선은 아주대를 거쳐 수원역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수원역 서쪽 구운동, 금곡동, 호미실동 이쪽으로 서수원을 가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이렇게 지하철로 대체되는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 광교 신도시 내에서도 조금 선형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1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교마을을 처음에 거쳐서요. 법조타운 안쪽 동네를 편도로만 거칩니다. 이 광교마을 방향으로 갈 때는요. 그리고선 이제 광교역 중앙역 일대도 그 구석구석 돌고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원천저수지 옆쪽 이 에일리네뜰 아파트라고 있는데 이쪽 길을 거치는 몇 안 되는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장점은 경희대이지만 광교에서 이용한다면은 어지간하면 이제 아주대에서 환승을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주대를 가다가 갑작스럽게 이게 굴곡이 좀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경희대까지 간다 그래도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광교마을과 호수마을을 이렇게 회차하는 노선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번부터 보면요. 80번 곡반정동을 출발해서 인계동 메탄동을 거쳐서 광교 중앙역 이렇게 상현역 일대를 일방향으로 회차하는데요. 이 파란색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향대로 회차를 하는데 광교에서 이 노선을 이용할 만한 구간은 경기대나 오만동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주대부터는 이거보다 더 직선으로 가는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을 타는 건 그렇게 조금 소요시간 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자주색으로 보이는 이 19번 노선을 보면요. 19번 같은 경우는 수원여대를 출발해서 호매실, 화서, 이 서수원 일대를 거쳐 장안구, 이게 장안구, 그다음에 조원동, 경기대를 거쳐서 광교까지 오는데요. 예, 이 노선 역시도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회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이제 광교 신도시를 이용하기에는 북수원, 장안구청까지가 좀 유용할 텐데요. 사실상 약간 좀 돌아가긴 해도 이 서수원 일대에서 광교 이렇게 이 19번 루트대로 가는 직선 노선이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버스 노선 이렇게 리뷰해본 거 보면은 19번 노선 나름 적절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선 전체를 알아놔도 좀 유용하게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죽전 방향한 두 노선들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최근에 660번이 광교 차고지로 노선이 단축이 되면서 광교마을을 경유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가볍게 안내드리면은 이게 광교 일대와 상현동을 거쳐서 죽전 5포 그리고 경기도 광주까지 가는데요. 광주에서 지금 경기도 광주까지 마땅한 이렇게 교통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 유용한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사 부족 문제로 좀 이렇게 차가 자주 다니지 않는다. 이 점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막차가 저녁 7시 반이면 끝나는 막차 무지하게 빠른 노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광교를 직통으로 지나가는 724-3번인데요. 이 보라색 노선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주로 광교 신도시를 거친 버스 노선들은 좀 굴곡이 있는데요. 이 노선은 상현역 중심으로 광교 중심도로만 딱 거치고 바로 죽전과 반대편으로는 이 영통으로 가는 그런 노선입니다. 노선 자체가 한 동탄 신도시 정도 빼면은 신영통까지도 그냥 직선으로 이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당국대 쪽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이 노선도 배차가 그렇게 자주 오는 편은 아니다. 이런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인터넷 보고 이렇게 위치 보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노선입니다.
다음 용인 방향으로 간 노선인데요. 이 노선 670번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에 간 노선입니다. 에버랜드에서 동백까지 직통으로 오고요. 그리고 구성, 죽전, 수지를 거쳐서 이제 이 호반마을 법조타운 안동네와를 거쳐서 이제 광교 중앙역까지 가는데요. 광교 신도시는 웨빙타운 제외하고 구석구석 돌면서도 또 에버랜드까지 이어준다는 점이 좀 독창성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마을을 거쳐서 흥덕으로 향하는 이제 55번인데요. 이 노선 사실 광교마을보다는 흥덕지구 사는 분들의 상현역 연계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흥덕지구 쪽으로 가기가 광교마을 중에서 쉬운 편이 아닌데요. 예, 이 노선을 이용하시면은 신속하게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굴곡 없이 신가로리, 기흥, 강남대교역까지 강남대역은 참고로 용인 에버랜드 라인이 다니는 역입니다. 예, 그곳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소형 버스가 다녀서 이 노선 수요가 없고 자주 안 다니겠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 광교를 돌아다니면서 꽤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이 55번 버스를. 예, 중간중간 조금 그 중형 버스도 있었고요. 예, 다음은 77번인데요. 이 노선 같은 경우는 광교마을 거쳐서 구성까지 직통으로 이어줍니다. 예, 분당선 연계가 되게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노선을 이용해서 죽전에서 분당선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덕과 신동백까지 가는 그런 노선인데요. 두 대밖에 운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시간표를 알면은 굉장히 유용할 만큼 이렇게 직통으로 이곳 구간 이어주는 그런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마을버스를 보시겠는데요. 예, 광교 신도시를 전체를 돌아주는 이 마을버스 2번부터 간단히 보면요. 이 파란색 노선입니다. 광교 엘빙타운에서부터 시작해서 광교 중앙역 일대까지 돌고 상형역과 광교마을로 해서 이게 이 노선만의 특징이라면은 광교마을 40단지 아파트 입구까지 간다는 점입니다. 다른 노선 같은 경우는 큰 사거리 앞에 내려서 이제 좀 걸어가야 되는데요. 이 노선은 어, 이 그 웰빙타운 방향에 한해서만 40단지 안쪽을 경유합니다. 이 반대로 호반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가질 않습니다. 바로 우회전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검은색 노선에 해당하는 99번입니다. 자, 상현역을 출발해서 이 버스들이 잘 가지 않는 상현 이동일대를 경유해서 성북역까지 가는 이 마을버스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지하철역이 기종점이고 이렇게 교통 소외 지역을 이렇게 다 그 구석구석 가는 게 보통 마을버스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전형적인 마을버스 노선이라고 했습니다. 자체가 그렇게 자주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마주친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광교 숲속마을을 경유하는 유일한 노선이라는 점이 이 노선의 그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광교 신도시의 광교마을과 호수마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돌아본 소감을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우선 광교마을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광교마을은 이제, 그, 조금 이제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게, 상현역이 중심지라 그래도, 이 실제로 수지 상현동은 광교 신도시가에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광교 마을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남북으로는 굉장히 짧고, 동서로 이렇게 긴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상현역 같은 경우는 다른 신도시의 일반적인 역세권 모습이랑 크게 차이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광교 신도시만의 이렇게 매력은 좀 없어 보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광교마을은 상현역까지 다 이렇게 버스 환승 안 하고도 마음먹으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점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생각보다 지하철역이 이렇게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곳이랑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차이가 있긴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살아본 경험을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물론 아직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이제 호수마을의 장점 말 그대로 호수가 저수지가 바로 옆에 있어서 음, 그 동네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저수지나 뭐 이런 게 옆에 있는 거를 특이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신도시에서 이렇게 옆에 호수가 있는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광교 신도시는 거기에다가 광교 호수공원이라 해서 굉장히 잘 유지를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저는 이런 점이 또 이렇게 이 광교마을과 호수마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매력을 느낀 점이었고요. 자, 그리고 광교마을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역도 웬만하면 걸어갈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버스 노선이 상당히 많은 거를 지금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게 최근에 몇 년 전에 수원에서 동부공영차고지라고 해서 광교 그 호수공원 뒤쪽에 만들어 버립니다. 그 노선 거기 차고지에 이제 많은 노선들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노선이 좀 조정되게 되는데 이 조정되는 그 동부 차고지로 들어가는 경로를 짜다 보니까 이제 광교마을을 자연스럽게 경유하게 된 노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교마을 그 주민 수로만 하면은 노선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은 이제 원래 그 노선의 주 타겟이 이제 수지 승객, 수지 수요라든가 뭐 이런 노선들도 지금 광교마을을 자연스럽게 경유하게 한다는 점, 뭐 이런 점이 좀 또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또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광교마을과 호수마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이거를 세 번에 나눠서 한다 그랬는데 광교의 하나 매력을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 더 찍으려고 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그 아직까지 그 유튜브 비디오를 제작 안 한 동네 저기 원천 저수지, 예, 이제 과거에 이제 원천 유원지라고 했던 그 동 일대, 예,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과 이제 동네 분위기를 한번 또 이제 돌아볼 계획입니다. 다음 그 회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어떤 점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 있으면은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